김부겸 총리가 195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딱 10살이 그 위인 거죠. 딱 10살 위고, 그 다음에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주면은 꽃감이 유명한 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꽃감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뭐 국민학교는 상주에서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어딜 나왔냐면 대구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그 이사를 온 것 같은데 왜 대구로 왔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김부겸 총리의 아버지가 그 공군 장교였대요. 그래서 공군에서 중령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공군 부대가 그 대구 공항이 군사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근무지, 아버지 임지 따라서 대구로 올라온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추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대구 중학교를 나왔는데 대구 중학교 다닐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그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성이 유 씨예요, 유 씨. 그런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시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이 대구중학교 다닐 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유시민 씨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하고도 그 뭐 나이 차이가 거의 별로 안 날 거고 그다음 같이 운동권이고 같은 대구 출신이고 그다음에 유시민은 경제학과지만 어쨌든 서울대 사회계열 쪽이고 하니까 김부겸하고 유시민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 대구의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957년생이니까 이 경북고등학교는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야말로 대구에서 제일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7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그 57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56년생들하고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저보다 그 11년이 위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75학번이 돼야 되는데 재수를 했대요.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딱 그 대학은 10년 선배고 뭐 나이도 10년 선배라고 10년 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공군 중령이었는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 그러면은 이놈이 판검사 되면 좋겠네 그 생각해가지고 법대 가라고. 그래서 76학번 이때는 서울대가 사회계열로 뽑아가지고 뭐 2학년 때 이렇게 과 나누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법대 가라고 그렇게 그 기대를 했었는데 법대 안 가고 정치학과를 갔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잘난 서울대 정치학과 간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대학 들어가자마자 학생운동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1978년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 1978년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더 정확히는 유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발령을 했어요. 긴급조치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978년에 발령된 게 긴급조치 9호였는데 그런데 그 긴급조치 9호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학생이었던 김부겸이 긴급조치 9호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때도 수감 생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학교도 잘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김부겸이 병역 면제를 받아요. 아마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서울대 보내놨더니 데모해가지고 그 뭐 깜빵도 가고 그 다음에 군대도 못 가고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 그 공군 중령이었는데 그러더니 1980년에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5.18도 있었고 1979년에 12.12 있었고 막 혼란한 때였잖아요. 그때 김부겸 학생이 또 뭐에 연루가 되냐면 DJ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형사처벌을 받았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런 데 연루돼가지고 최소한 학교는 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부겸이 어떻게 했느냐.
쭉 저기를 내려갔대요. 어딜 내려갔냐면은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사 가게를 했는데 그때 복사 가게를 어디서 했냐면은 경북대학교 앞에서 복사 가게를 했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84년. 그런데 그때 경북대 복사 가게 앞을 알짱알짱 지나갔던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이 누구냐면은 주호영 의원의 사모님이 아마 경북대 대학원 다녔나 보다. 왜냐하면 경북대 앞에서 복사 가게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주호영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주호영은 이제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그때 뭐 연수생인가 뭐 그 주호영은 영남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남대 나온 주호영이 경북대 나온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경북대 출신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경북대 앞에 복사가게 김부겸 복사가게에서 석사 논문을 복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84년. 그러다가 김부겸이 대구를 떠나가지고 그 복사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점을 차려요. 그 서점이 어떤 서점이냐면 백두서점인데 그 신림동에 백두서점을 차린 게 언제냐면은 1986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두서점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뭐 이런 책도 사라 저런 책도 사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서점 몇 군데 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두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두서점을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줄을 그 1986년이니까 김부겸이 그 옛날 한국 나이로는 30살, 만으로는 29살 차린 서점이 백두서점이었는데 이 백두서점이 김부겸이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88년부터 김부겸이 정치를 시작해요. 정치를 시작하는데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냥 뭐 군소 정당에 입당해가지고 동작갑에 출마한 게 13대 1988년. 이때 아마 이해찬 전 총리가 1988년에 관악에서 당선된 게 아마 이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김부겸도 출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1988년.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조차도 한겨레 민주당 뭐 이렇게 군소 정당이니까 1988년에는 낙선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2년에 또 그 출마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민주당이었나? 이때는 무슨 당이었나? 그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때도 동작갑에 그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예 공천도 못 받았어요. 1992년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996년에 이때는 공천을 받아서 과천의왕에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15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 15 이때 두 번은 아예 본선에서 떨어지고 14대 때는 아예 공천도 못 받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는 정치 낭인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대 총선이 몇 년도였냐면은 1996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1997년에 15대 때 낙선했을 때가 아마 통합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1996년 이럴 때에는 그 뭐 평화민주당 있고 거기도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1997년에 김부겸의 일생에 굉장히 그게 되는 모멘텀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통합민주당하고 신한국당이 합당을 하는 거예요. 1997년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 어느 당이냐? 그게 한나라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통합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해서 그래서 한나라당이 되고 그 한나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이회창 씨였던 거고 이회창하고 DJ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DJ가 대통령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한나라당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에 남아 있다가 16대 총선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DJ가 대통령일 때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이회창 씨가 아주 뭐 제왕적 총재 해가지고 힘이 굉장히 파워가 있을 때였죠. 어쨌든 16대 때 김부겸이 드디어 네 번째 만에 뭐 낙천한 것까지 치면 네 번 도전 만에 드디어 2000년에 그 당선이 되는데 그러면 43살이었습니다. 43살의 젊은 정치인 김부겸이 드디어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다는 거예요. 어디서 달았냐면은 군포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데 당은 어느 당이었다?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200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대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가 만약에 이회창 후보가 그때 대통령에 당선됐었으면은 아마 김부겸은 계속 한나라당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회창이 노무현 그 후보한테 그냥 어이없게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다가 그러니까 뭐 그 한국 시리즈 생각하면 KBO 생각하면은 거의 뭐 언제까지지 뭐 한 10월까지 그냥 계속 1등 하다가 막판에 그냥 뭐 9월까지 1등 하다가 막판에 뭐 한 10연패 딱 해버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힌 그런 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2년도였고 그러니까 김부겸이 2003년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그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게 그게 200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린우리당 그 이후에 뭐 무슨 민주당 계속 그랬겠죠. 그때부터는 민주당계 진보 정당으로 그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으로 2004년도, 2008년도 17대, 18대 연속으로 3선 의원이 딱 되는데 어디서 당선되느냐? 군포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17, 18 이렇게 3선 의원을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군포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가 됐어요. 2012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는 19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뜻이 있었나 아니면 만용이었나 오기였나 아니면 길게 본 거였나 지금으로 치면 길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더 이상 나는 군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에 어디로 가겠다? 내가 대구중학교 나오고 경북고등학교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동쪽은 맨날 지금으로 치면 빨간당 서쪽은 지금으로 치면 맨날 파란당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군포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대구로 가는데 대구에서도 어디로 가냐면 수성갑으로 간 거예요. 보수의 심장, 보수의 한복판. 이번에 한동훈이 여기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대박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수성갑이거든요. 지금 수성갑 국회의원이 누구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와이프가 석사 논문 이렇게 그 복사 가게에서 그 복사했던 그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6선인데 아마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일 겁니다. 그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수성갑이거든요. 이 수성갑에 주호영보다도 먼저 그 출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 김부겸 그 의원이었던 거죠. 그 당시 3선 의원. 그래가지고 대구 수성갑에서 아주 장렬하게 이제 딱 붙었는데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낙선했으니까. 장렬하게 낙선했습니다. 그때 경쟁자는 누구였느냐? 당선은 누가 당선됐냐면 이한구 의원이라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아주 경제통이라고 했던 대구의 다선 의원 하셨던 그 이한구 의원하고 김부겸 의원이 붙었는데 김부겸 의원이 패배했는데 그런데 득표율이 아주 상당했어요. 왜 상당했냐면 20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데 몇 퍼센트를 그 득표했냐면 40%가 넘었어요. 40.42% 득표해가지고 이한구한테는 졌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김부겸이었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그 출마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에 출마하냐면요. 그때
그 지방 그 선거였는데 지금과 같은 지선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2026에서 14를 빼면 12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지. 그래서 이때 전직 삼선 의원 김부겸이 출마를 하는데 어디서 출마하냐면요.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요번에 그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데 대구시장으로 처음 출마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 물론 낙선했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김부겸이 몇 표를 얻었는가? 거의 2012년 19대 총선만큼 그 표를 얻었어요. 19대 때는 40.42%를 얻었는데 그런데 2014년 대구시장 때는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40.33%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은 대구에서 거의 고정표가 2012년, 2014년 이때에는 대구에서 골고루 수성뿐만 아니라 대구가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골고루 40% 정도는 득표한다. 이때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이 그때 그 김부겸을 꺾고 대구시장으로 당선됐었는데 그때 권영진 후보가 얻은 표차가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55.9%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하고는 15.6% 정도 차이가 났던 거지. 대구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선전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그냥 무슨 소리가 나면 그럼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심상치 않네 그랬는데 2014년에 대구시장도 아주 뭐 아깝게 진 건 아니죠. 15% 넘게 차이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했네 그랬는데 2016년 총선에 그 김부겸이 대구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대구 수성갑, 대구시장,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0대 총선에서 또 수성갑에 도전을 했는데 이때 상대는 누구였느냐?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재선한 사람은 이제 그 선거로 경기도지사 두 번 한 사람은 재선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김문수 지사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만약에 그때 김문수 지사가 내가 3선 지사하겠다 경기도에서 그랬으면 그 이후에 정치 역정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김문수 지사가 나 이제 경기도지사 할 만큼 했다. 두 번 했고 내가 잘했다. 잘한 것 같아요. 김문수의 경기도는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광역단체장을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군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MB를 꼽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보다 더 잘했던 사람을 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잘한 사람 누굴까? 뭐 누굴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시장, MB 서울시장이 최고로 잘했고요. 청계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청계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서울시가 얼마나 그 위상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뭐 그렇게 눈에 확 띌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교통 이런 거 체계 같은 거 이것저것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문수가 뜬금없이 나는 이제 그 지사 할 만큼 했고 다시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어디서 출마를 했느냐? 그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곳이 누구랑 경쟁하게 됐냐면 쌍김이 경쟁한 거예요. 김부겸하고 김문수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고등학교가 똑같아요. 경북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김문수가 선배고요. 그다음 또 뭐가 똑같느냐? 대학교도 똑같아요. 김문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그다음에 김부겸은 서울대 정치학과. 그다음 뭐가 또 똑같으냐? 두 사람이 또 그 유신 때 엄청나게 학생운동하고 반독재 투쟁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선후배가 대구의 수성갑에서 붙었는데 누가 유리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김문수가 유리했지. 왜냐하면 김문수는 그때도 한나라당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옛날로 치면 한나라당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김부겸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는데 결과는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김부겸이 62.3%, 김문수는 37.7%.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졸지에 야,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김부겸 말고 또 있었을까? 저기 대구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대구에서 그 당선된 사람 김부겸 말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야, 센세이셔널 하다. 김부겸 대단하다. 그 뭐라 그럴까? 김부겸이 굉장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조금 무모한 줄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해냈네. 그래서 2016년에 4월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부겸이 20대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었을 때 대통령은 대구 출신의 박근혜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0월, 11월 막 이때 최순실 사건 터지고 12월에 막 촛불 막 쫙 깔리고 제가 요맘때쯤에 방송 처음 나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도에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그래가지고 2017년 5월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장관이 뭐 다 중요하겠죠. 뭐 예컨대 저는 여가부 장관 같은 거 시켜주면 어떨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도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 뭐 옛날 영화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핑그르 돌고 어쨌든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여가부 장관 뭐 그렇다고 여가부를 뭐 그렇게 폄훼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장관 중에 제일 중요한 장관이 어디겠습니까? 외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관이 중요하겠는가?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잖아요. 재경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관 5개 꼽으라고 하면 그 기재부 장관, 옛날 뭐 지금 뭐 예산처 떨어졌지만 어쨌든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중요할 거고 법무부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중요하잖아요. 행안부 장관을 누구 시켰는지 보면 딱 알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때 행안부 장관 누가 했습니까? 이상민이 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아꼈던 장관이 이상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동훈, 우상민 막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웃었대요. 좌동훈은 무슨 좌동훈. 이상민이 훨씬 더 그 대통령이 그 총애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 자리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부겸은 뭐였다?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을 겸직했는데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행안부 장관을 했으니까 거의 2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개월을 한 거지. 22개월 했으니까 행안부 장관도 뭐 상당히 오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상민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임기를 뭐 똑같이 그래봤자 그것도 뭐 2년 반밖에 안 되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면된 게 뭐 그 정도니까 어쨌든 2년 반 조금 더 했겠네요. 그런데 김부겸도 행안부 장관을 딱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다시 또 그 출마를 했어요. 이제 2020년에는 그 김부겸은 행안부 장관은 그만뒀죠. 4월 5일까지 했으니까 2019년 4월 5일까지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20년에 출마를 했는데 어디서 출마했겠습니까? 수성갑에서 출마를 했지. 그런데 이때 수성갑에서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2016년에는 김문수랑 붙어서 무려 62.3%를 얻었는데 그런데 2020년에는 수성갑에서 누구랑 붙었느냐? 주호영하고 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주호영이라고. 그래서 주호영하고 붙었는데 그때는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40%를 못 얻었어요. 39.29%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은 2016년 빼고는 나머지 경우에는 다 40% 정도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 총선에서는 40.42, 2014년 대구시장에서는 40.33, 그 다음에 2020년 수성갑에서는 21대 때는 39.29니까 거의 40. 이 정도. 그러니까 주호영이 아니라 그 김부겸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층, 대구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고정적으로 40%는 되는구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에 그 낙선이 되니까 이제 뭐 끈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한 전 행안부 장관 김부겸에게 어떤 자리를 주느냐. 국무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아마 그 직전 총리가 이낙연 총리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2021년부터 대선 레이스잖아요. 2021년 말부터 대선 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뭐 5월 13일에 김부겸이 총리가 되는데 그 전임 총리가 아마 이낙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초, 뭐,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낙연이 대통령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이낙연이 대통령 돼야 되니까, 대통령 출마해야 되니까, 총리는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리 자리를 누구를 시킬까? 김부겸 시켜야 되겠다. 어차피 총선도 떨어지셨고, 그런데 뭐 아무 데서나 나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기 험지, 대구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40% 가까이 득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김부겸이다 해가지고, 김부겸 총리가 딱 됐고, 그때부터 2021년 5월에 총리가 된 김부겸은 대선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2022년에 어떻게 됐느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일단은 2021년에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한테 저렇게 박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주 그냥 좀 삐까삐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파죽지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경선 레이스를 쫙 압도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김용 그 전 대변인이라고 할까? 김용 대변인이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뭐 경선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깜빵 갔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가 그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김부겸 총리가 대선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이재명 후보가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니 또 예상외로 그때 검찰총장하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2021년 5월 달에 그때 그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겁니다. 2021년 5월 달에는. 그러다가 아닌가? 그때 검찰총장이었나? 잠깐만요. 검찰총장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총리할 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잠깐만 2021년 아니다. 검찰총장 그만뒀을 때네요.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그만두고 2021년 6.29 선언하고 나 이제 뭐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말인가 그때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랬었으니까 그건 아니네. 어쨌든 2017년 6월 달에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그때 윤석열 부장검사가 뭐가 됐었느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거예요. 2017년 6월에 김부겸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아마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총장 된 게 언젠가 어쨌든 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황당했겠다는 이야기지. 우리 검찰총장님이 내가 장관할 때 중앙지검장 했던 사람이 저쪽 당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까지 되셨네. 그래가지고 김부겸 총리 임기가 2022년 5월 11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니까 내가 장관할 때 중앙지검장 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 되셨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하고 이틀인가 뒤에 그 총리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부겸 총리가 충격을 받았나?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냐면 김부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거는 2022년 5월 1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12일에 그 퇴임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김부겸 총리가 새롭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딱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김부겸 총리는 물러납니다. 그때 이제 퇴임사를 딱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직을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그냥 양평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편가르기 속에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내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대구에 나가가지고 이 한 몸 던져서 동서화합이나 뭐 그런 거를 국민화합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쿠오 바디스,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니까 민주주의여. 민주주의여 만세?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지금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에 정계를 은퇴했어요. 정계를 은퇴했는데 자꾸 콜이 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 총선일 때 그때 민주당에서 총리님 그래도 지금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정도 이름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총선 전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대요. 이때 공동이니까 누구랑 같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느냐?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민주당 대승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네. 양평에 살리라. 이러고 있었던 김부겸 총리가 DJ도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한다고 몇 번 그랬는데, 번복했잖아요. 번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DJ를 따라서 김부겸 전 총리도 분명히 2022년 5월에 정계 은퇴한다. 그러면서 쓴소리도 했는데, 편가르기 속에서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4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3월 30일에,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7일이니까 딱 일주일쯤 전이네요. 2026년 3월 30일에 어떻게 됐느냐? 정계 복귀하겠습니다. 은퇴를 번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선언했냐면 대구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구가 앞장서서 국힘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힘을 버려야 된다. 누가? 대구가. 어떻게? 앞장서서.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은요, 정계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양평에서 살고 있었어요. 김부겸 의원이 몇 살입니까? 57년생이라고 그랬어요. 57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옛날 한국 나이로 윤석열 이전의 나이로 치면요, 70살이에요. 70살. 그러면 저 같아도 저보다 10살 위란 말이에요.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러면 10년 뒤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마 김부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부겸이 다시 대구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김부겸 총리 왜 대구시장으로 나옵니까? 당신 4년 전에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잖아.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왜 대구시장으로 나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부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부겸 총리가 원래는 내가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 1월 달에 누가 세상을 떴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이해찬 총리가 갑자기 그렇게 뭐 급사한 거죠. 뭐 이렇게 급사란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졸지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가 아니라 호치민까지 갔는지. 그 별로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해찬 총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장례식장 뭐 그때 뭐 7일장을 했나 며칠장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부겸 총리도 당연히 선배 뭐 다 선배죠. 뭐 운동권도 선배고 국무총리도 선배고. 그러니까 딱 갔대요. 그러니까 김부겸을 보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민주당의 이른바 원로들이 김부겸을 보자마자 아니 후배들이 저렇게 열심히 그냥 고군분투하는데 그런데 당신 혼자서 이렇게 따뜻하게 놀고 있으면 되겠냐?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에 찔림을 받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정계 은퇴한다라고 내가 선언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거는 절반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나갔을 때 40% 얻어서 떨어질 게 확실하다라고 했으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없던 사명감도 막 생겨. 예컨대 저보고 정 변호사님 뭐 정치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그냥 유튜브나 하고 그냥 꿀이나 빨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비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비판하기 싫은데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보고 네가 해봐라 네가 성동구청장 해봐라 잘할 저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한다고. 뭐 네가 뭐 해봐라 뭐 네가 뭐 국회의원 해봐라 너 같은 뭐 잘할 수 못한다니까. 근데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제가 딱 성동구청장으로 출마해. 그러면 당선 가능성 70% 80%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지 고민이. 응? 정 변호사 성동구청장 네가 해봐 네가 못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 안 해 이러다가도 근데 당신 성동구청장 나가면은 될 확률이 80% 될걸?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저보고 정 변호사 강남에 내가 공천 줄 테니까 한번 나가볼려? 그러면 안 나갈 튀어? 그러면 내가 무슨 국회의원을 해? 내가 무슨 국회의원? 그런데 강남 뭐 서초 이런데 한번 안 나가볼 튀어? 뭐 이러면 뭐 공천 줄 테니까 민주당 말고 되는 쪽으로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대구시장에도 출마했던 김부겸이 그러니까 김부겸을 양평에서 대구로 불러온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1번 타자 장동혁, 2번 타자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김부겸을 불러온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저는요. 객관적으로 매우 유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부겸이 대구에서 4번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3번은 몇 퍼센트를 얻었냐? 40%를 얻었어요. 한 번은 몇 퍼센트를 얻었냐? 62.3%를 얻었어요. 그럼 이번에 얼마 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50% 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대구에서 김부겸 시장이 당선되는 것을 아주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나오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광주시장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김부겸이 대구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는요 거의 재앙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부겸의 대구 당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이 3월 30일에 그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3월은 31일까지 있었으니까 31일 지나 1일 지나 2일 날 딱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그게 그 대구시장, 집전 대구시장. 누구?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에는요, 대구시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했던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부겸을 지지한다. 나는 국민의힘 후보들 안 지지하고 뭐 무소속으로 이진숙이 나오든 주호영이 나오든 나는 지지하지 않고 내가 김부겸이랑 친하거든. 내가 김부겸이랑 호영호재한 지가 몇 년 됐느냐. 30년 됐대요. 아, 준표형, 야, 부겸아 이렇게 불렀던 게 30년 됐대요. 내 동생 김부겸을 난 지지한다. 누가? 대구시장이. 어떤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이.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I am freedom? 뭐 이런 건가? 나는 자유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예요. 그야말로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프리예요.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국 닫고 그래 내 동생 부겸이가 이진숙이나 주호영이나 아니면 뭐 누구야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보다 100배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김부겸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망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가 김부겸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4월 3일 날 민주당이 그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를 그냥 단수 공천했습니다.